모의고사가 어려웠나? 자세히 보면은 어려운 내용은 거의 없지 않을까 보는데 1번 빼고는 어려운 문제가 없을 텐데 1번은 전형적인 일회성 문제. 일부러 만점 안 주겠다고 낸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 빼고는 나머지 여러분 다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자세히 보면은. 근데 그 했던 것이 문제화 했을 때에 이제 접근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옛날 문제 보면은 진짜 너무 쉬웠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까 우리 지금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쉽게 주는 문제가 별로 많지는 않아요. 출제는 계속 말장난치고 있고 순서 바꾸고 뭐 이런 거 헷갈리게 만들고 있죠. 그런 거 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럽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니까 모의고사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자, 갈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자, 이따 또 해설 강의도 해야 되고 그래갖고 또 이번 1일 특강 문제도 지금 다시 만들고 있고 새로운 출제 경에 맞춰서 좀 하다 보니까 좀 일할 게 많네요. 자, 191조 기타 지방세. 기타 지방세. 안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안 나온다고 봐요. 일단은 예상 문제에서. 그래서 그냥 기타 지방세는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는데 어디 2번 보죠. 지역 자원 실세 한번 잠깐 보죠. 이게 약간 개정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더욱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번 1번 지역 자원 실세는 특징이 지역 자원 실세는 거기 보시면 지하 해저 자원, 관광 자원, 수자원, 특수 지형 등 지역 자원의 보호. 여기 자원 밑줄 자원. 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 예방 등 안전 관리 사업 및 환경 보호 개선 사업이라든지 그 밖에 지역 균형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여기까지가 슬래시 하나. 여기까지가 종전의 지역 개발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 밑줄 요게 이제 바로 뭐냐면 공동시설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는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합쳐진 거예요. 합쳐진 거. 이때 지역개발세는 특정 자원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공동시설을 특정 부동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 대상이 크게 특정 자원과 특정 부동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우리 시험과 관련된 건 역시 요거죠. 그래서 거기 마지막 이런 말 있죠. 필요한 비용을 밑줄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요게 바로 목적세를 나타내는 조문입니다. 뭐뭐하기 위하여. 요게 바로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나타나기 때문에 요 문구가 나오는 게 바로 목적세라는 얘기입니다. 부과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2번 보유세, 보통세, 재산세의 부가세이다. 부가세가 아니라 병기세죠. 병기세.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보통세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목적세죠. 그래서 두 군데에서 틀렸네요. 그래서 보유세는 맞고 보통세가 아니라 뭐고? 목적세고 재산세, 부가세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병기세죠. 역시 과세관청은 도지사 또는 특강시정이고요. 4번 지역 자원시설 과세 대상은 나왔죠? 특정 부동산과 특정 자원으로 구분한다. 5번 종전의 공동시설과 지역개발세를 통합해서 2011년도에 신설된 지방세다.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어디 보시냐면요. 5번 좀 보죠. 5번.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5번이 가장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험에 출제된다면. 자, 다음 중 지역 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의 2배 중과세 대상이 아닌 걸 물어봤어요. 중과세 대상은 기본적으로 뭐다? 다중시설입니다.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층수를 보셔갖고 4층 이상 10층 이하는 2배 중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밑줄 4층 이상 10층 이하 요거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포인트가 주거용입니다. 적으세요. 동그라미 주거용 동그라미. 주거용은 층수 불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것만 좀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라 해서 중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외우지 마시고요. 화재가 나면 대형 화재 사고가 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여러분 다중시설이라고 표현하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나머지 뭐 거기 이제 6번에 지방교육세가 있죠, 여러분. 예, 6번 지방교육세. 자, 여기서는 여러분 역시 목적세다라는 거. 예. 그다음에 2번 취득세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적용 취득세 납세 문제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 밑줄 표준세를 2% 뺀 세율이죠. 나머지 등록면에서 제사세는 납부세에 대해서 몇 프로죠, 여러분? 20%를 뭘로 내야 되는 거죠? 지방교육세로 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여 번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무슨 세율 여러분? 탄력세율이죠. 자, 4번. 지방교육세 부가징수는 해당 지방세 부가징수에 의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세를 쫓아가라는 얘기죠. 본세.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분? 본세에 따른다. 그러면 여러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부가징수는 뭐냐? 지방교육세 어떻게 부가징수하냐? 뭐에 대한? 취득세에 대한. 그러면 이때의 이 지방교육세는 요거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얘기죠. 그럼 본세가 뭐니까? 취득세니까 이때 지방교육세는 뭐로 가는가, 여러분? 신고 납부로 간다. 그 얘기죠, 여러분. 자,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다.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다 봅시다. 그러면 이때 지방교육세는 뭘 쫓아가라는 얘기예요? 재산세 쫓아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로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통징수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본세를 쫓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본세를 쫓아가라. 5번. 지방교육세를 신고 기한 내 밑줄 부정한 방법이네요. 자, 그러면 지방교육세의 특징은 뭐죠, 여러분? 지방교육세는 특징이 뭐냐면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린다. 그렇지만 과소신고하는 과정에서 무슨 방법을 사용하면 부정한 방법일 때는 이때는 때린다 안 때린다? 때려야 된다. 몇 프로? 40%. 근데 그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라는 걸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한번 눈으로만 보세요. 심도 있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자, 종합부동산세로 가겠습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 나오는 부분이죠. 문제수는 한 문제입니다만 사실 공부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내용이 적지만은 않죠. 자, 2번 잠깐 보죠. 단독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이 중에서 이제 종합 문제로는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있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와 과세권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뭐죠? 1번 종합부동산세 과세권자는 밑줄 납세지 관할 세무서. 이건 맞죠. 국세니까 이제 세무서장이 나오는 거죠. 다만 납세지를 어디로 할 거냐에 대해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권자인데 이 납세지는 개인이냐 법인이냐 또는 비거주자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보세요. 납세 의무자가 뭐랬어요, 여러분?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 법인으로 안 보는 단체가 누구로 보라는 얘기야? 개인으로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밑줄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 밑줄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 준용이죠. 그러면 이때 소득세법상 납세지는 기본이 어디예요, 여러분? 주소지죠. 2번 납세 의무자가 자 이번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이 뭐예요, 여러분? 법인이 법인이지. 법에 의하여 인격이 부여된 단체를 법인이라는 거죠. 법률에 의하여 뭐가? 인격이 부여된 단체를 법인이라는 거죠. 인격?
내 건가? 법에서 인격은 뭐예요, 여러분? 민법에서 이런 말 안 나오나? 인격에 대해서 민법 안 해요? 여러분이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배우는 민법은 민법의 전부가 아니라 극히 일부입니다. 맞아요. 자, 법률상 인격이라는 것은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인격이라 합니다. 이 인격은 자연인은 그대로 출산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인격이 부여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단체는 법률에 의해서만 인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면 법인이 법률에서 인격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법인을 설립해야 되죠. 법인 설립해야 되죠. and가 있죠. 뭐죠? 법인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때 법인으로는 설립이 됐는데 법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단체를 바라보면 법인격 없는 법인이라 합니다. 뭐라고? 법인격 없는 법입니다. 그럼 이때 법인격 없는 법인은 우리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경우와 개인으로 보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일단은 뭐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률상 인격이 부여되지, 아니, 법인 등기가 되지 않은 죄송합니다. 법인 등기가 되지 않은 법인격 없는 법인이지만 국세기본법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일 때예요. 어쨌거나 여러분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법인. 그럴 때는 밑줄 법인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외울 필요 없어. 개인은 소득세법 쫓아가는 거고 법인은 뭐? 법인세법 쫓아가는 거죠. 법인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밑줄 법인세법상 납세지는 어디냐? 밑줄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이때 주의할 거 하나 합시다. 이때 본점은 영리법인의 본거지를 말합니다.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의 본거지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출전이 장난칠 수 있는 건 뭐냐면 종합부동산세는 영리법인이 하나여 납세무가 있고 비영리법인은 납세무가 없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다 그입니다. 비영리법인도 종합부동산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본점에서 내라는 얘기입니다. 본점. 그럼 우리나라 대기업의 본사는 어디 있어요? 중구에 많죠. 서울특별시 중구.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시군구가 바로 서울특별시 중구입니다. 왜요? 본사에서 다 내버리기 때문에. 옛날 중구는 참 화려했습니다. 한때는 거기서 놀았는데. 자, 4번이죠. 국내 사업장이 없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외국법인 밑줄. 그리고 and 앞에도 하나 주세요. 뭐 비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국내 사업장이 없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비거주자는 기본적으로 뭐가 없어요? 국내에. 주소가 없죠. 그러니까 일로 못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할 수 없이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는, 이때는 주택이나 토지 어디? 소재지 밑줄. 국세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고 있어요? 소재지로 가고 있다는 거죠. (5번) 여러 곳의 부동산 소유권은 각각의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한다. 이건 재산세 얘기고 국세니까 어디로 가는가? 본점이나 또는 주소지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건 좀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최근에는 종부세 한 문제가 과세 대상에서 많이 나왔어요. 한 2년 정도, 네, 2번 정도. 과세 대상 3년, 3번이구나, 3번. 자, 종합부동산세 법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 골라봤네. 24회 기출문제죠. 이게 마지막이었죠. 작년에는 안 나왔죠. 종부세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개정될래다 개정이 안 됐죠. 그럼 출전이 이렇게 안 내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 아시잖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뭐예요, 여러분? 주, 종, 별이죠. 주택가, 종합가, 별도죠, 뭐. 그죠? 얘들은 재산세에서 하나같이 무슨 세로 가진 애들이요? 누진세율이죠. 누진세율로 가진 애들이죠. 그럼 뭐죠? 기업, 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농지. 나왔네요. 종중 소유 농지는 무조건 뭐예요, 여러분? 007 분리죠.
그러니까 절대 종부세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럼 기억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아닌 걸 이제 이런 데서 주의하란 말이야, 여러분. 잘 봐놓고 나는 뭐야? 인 걸 고르면 이제 환장하는 거죠. 집에 가서 쌍코피 터지는 거야. 아저씨한테 맞는 거지. 이 미련아. 아저씨한테 코피 터집니다. 글쎄 내가 아닌 걸 물어봤는데 인 거를 또 골랐네. 그러면 이제 아저씨가 가만히 있겠냐고. 구박하죠. 평소에도 그러더니 넌 시험 볼 때도 그러냐? 기억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잘 모르겠어. 그럼 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잘 모르겠다. 모를 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나와야 되는 건지 안 나와 잘 모르면 보라고. 그럼 기억 몇 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그 조건을 뭐에 따라서 충족했다라고 그랬죠? 그렇잖아. 이런 얘기 저밖에 안 해줘, 여러분. 다른 선생님들 해주나? 실전 요령이야. 예, 그러니까 기억 나와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닌 게 맞죠? 예, 니은. 1990년 1월부터 소해는 수도법에 따라 환장한다.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임야. 그러면 여러분 1년 내내 외쳐된 거죠. 무슨 관련 범죄에 따른 임야는 공익목적 성격이 임야고 그러면 뭘로 가라? 007 분리로 가라 그랬죠. 여러분이 수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은근히 내적으로 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귿, 지방세법에 따라서 재산세가 과세되는 토지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비과세입니다. 비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비자 좀 넣어주세요. 재산세가 비과세 대상이니까 종부세도 뭐죠, 여러분? 비과세죠. 디귿 나와야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봐. 디귿 몇 개 나왔어요? 네, 그럼 맞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뭐 얘기했는지 아시죠? 잘 모를 때 이게 맞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보기 지문을 보아라. 그래서 보기 지문에서 3개 이상 나오면 그 조건을 어떻게 한 거다? 충족한 거다. 그렇게 판단하자고. 모를 때 얘기야. 나는 족족 이렇게 문제 풀어놓고 네가 책임지라고 그런 분위기죠. 리얼, 취득세 중과 대상이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잖아, 사치죠. 그럼 결론. 과세 대상 있어, 없어? 없죠. 다 분리과세 대상이니까. 답은 몇 번? 5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물어봅시다. 아닌 것이 몇 개인가? 아닌 게 몇 개인가? 그럼 몇 개, 여러분? 4개죠. 그럼 이걸 오손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 0개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나오기도 했었죠. 네, 한번 보여드렸죠. 자, 그래 보시고요. 문제 6번 갑시다. 별표 하나 기본이죠. 다음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서 밑줄 1세대 1주택자 제외라 했다. 이거는 논하지 마라 그 얘기죠. 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가장 기본이죠. 납세무자. 과세는 이제 주택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밑줄. 그죠? 항상 종부세는 과세는 이제 뭐를 전제한다? 재산세 납세무자 전제. 이게 출발점이야. 엔드. 이제 뒤져. 어딜 뒤져? 어딜 뒤져야 돼? 국내를 뒤져야 되죠. 종부세니까. 국내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무슨 가격 밑줄? 공시가격이죠. 이게 종부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종부세는 항상 무슨 가격을 가지고 따진다? 공시된 가격이죠. 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 게임은 끝났다. 왜 끝났어요? 종부세는 무조건 뭐예요, 여러분? 소유자별이죠. 예외 없음. 꼭 잡으셔야 돼요. 한때는 소유자별이 아니라 세대별로 합산하 과세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2006년도, 2007년도.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받았죠. 노무현 정권 말기 때 위헌 판결 받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종합부동산세 만들었다가 노무현 정권 말기 때에 2008년도 11월 달이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4가지가 툭툭툭 퉁 튀어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 주택과 종합합산가세 토지를 부부별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합산가세에 따라 세대별. 그게 무효 판결을 받았죠. 어쨌거나 1번 정리합시다. 종부세는 무조건 뭐다 여러분? 소유자별이죠. 그래서 1번 틀렸네요. 2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이죠. 자, 밑줄이죠. 자, 보세요. 1번은 뭘 물어봤어요? 납세 의무자 물어봤어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1번은 뭐? 납세 의무자. 2번은 과세 표준. 이런 걸 딱딱 집어서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납세 의무자, 종부세 납세 의무자, 과표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종부세 과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공시가격 합계. 공시된 가격 합계액이죠. 누구별로 합한 거 이거? 소유자별로. 여기서 뭘 빼라고요? 과세 기준 금액을 빼야 되는 거죠? 이게 과표죠? 맞았죠? 응? 맞은가 틀린가 이렇게 하면 틀렸다고. 왜 틀렸어? 그렇죠. 예, 이제 여러분 잡아내시는 거죠.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 여러분 수정하다가 이걸 싹 빼버리고 과표다. 그럼 틀린 거죠. 아까 우리 재산세 봤었죠? 얼마나 또 유형 치시는 거죠. 몇 프로? 주정별 구분 이시 없이? 없이. 그래서 보시면 주택 공시가격을 뭐한 금액?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 기준 금액 얼마? 6억 원을 뺀 금액에다가 몇 프로 곱하라? 공정시장가 비율 80% 곱한 거. 맞는 말이죠. 그럼 과표가 나왔으니까 그 밑에 뭐죠, 여러분? 세액이죠. 3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밑줄. 그럼 얘는 과표에다 뭘 곱하는가? 세율. 그래서 과세표에다가 0.5%부터 2%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죠. 종부세는 무슨 세율밖에 없다? 누진세율. 근데 주종은 최고 세율이 몇 프로예요, 여러분? 2%. 4번 잘 보셔야 돼요. 밑줄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밑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중과세액이라고 그랬죠. 이중과세.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어떤 금액에 대한 종부세 과표 금액. 여기 동그라미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에 대한 주택분 재산으로 부과된 세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왜 공제하는가? 이중과세 방지죠. 그러면 여기다가 5번 뭘 따져라? 세부담 상한선 몇 프로? 주종별 150%죠. 근데 거기 이런 말 있죠? 해당 연도에 납부할 밑줄 주택분 재산세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계액. 아하,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따지는 종부세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포함해서 재산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가지고 150% 따지는 거다라는 걸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럼 문제 7번을 보시면 문제 7번은 밑줄 1세대 1주택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1세대 1주택자. 자, 서브노트 356쪽 보세요. 356쪽. 자, 제가 거기다가 조금 편집상 이게 좀, 한 표지로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이거를 무슨 말, 옆에 이렇게 잘라졌죠? 예, 저는 편집할 때 이렇게 한 면으로 보이라고 그러는데, 이 편집하는 분들이 그 어떤 저자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네 정해진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걸 나눴어야 되는 건데, 자, 거기 맨 밑에 보시면 1세대 1주택 외이자와 1세대 1주택자를 제가 구분해놨어요. 비교를 해놨어요. 어디서 차이가 발생해요?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일 때와 1세대 1주택 첫 번째 차이 밑줄 과세 표준에서 차이 나죠. 과세 표준에서. 과표에서 차이 난다고. 예, 그래서 과세 표준이 다주택자 때는 얼마인데 6억 원을 공제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얼마를 공제하라? 9억 원이죠.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죠. 다른 건 다 똑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죠, 여러분? 1세대 1주택자는 무슨 제도 두고 있다? 세액공제. 이게 바로 두 번째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 1세대 1주택자에는 특례 규정이 두 가지야. 과표와 세액공제죠. 세액공제. 이 두 군데에서만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나머지 똑같아. 잊지 마시고요. 그럼 201조 문제 7번 보죠. 별표 두 개. 만약에 올해 나온다면 진짜 유형이 첫째, 7번 1세대 1주택자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문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는데 틀린 거 1번 1세대 1주택자란 과세 기준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밑줄 세대원 중 한 사람만이 주택을 소유한 거라서 1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여기서 틀렸죠. 공동 소유는 인정 안 합니다. 오로지 세대원 중 한 사람만이 주택 하나를 갖고 됩니다. 그 맨 밑에 해설 좀 잠깐 볼게요. 맨 밑에 해설. 7번 해설.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균제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 소유, 밑줄, 단독 소유한 경우로서 세대원 중 누구만이?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 뭐를 1주택만을 소유한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말하죠. 그래서 누구만을 말하고 단독 명의자만을 말하는 거죠. 공동 소유자는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제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법이 어려운 게 뭐냐면, 자, 부부 갑을이 있어요. 자, A주택을 얘가 60%, 40%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A주택은 종합부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를 본다 안 본다? 응? 1세대 1주택을 본다고 안 본다고? 안 본다고. 왜 안 봐요? 공동소유니까. 근데 이걸 양도해서 A주택을. 그럼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죠? 1세대 1주택으로 봐요, 안 봐요? 응? 양도세 1세대 1주택이야? 예. 이게 어렵단 말이야, 세법이 이래서. 뭘 하나 적여놓으면 그 하나 가지고 끝까지 가야 돼. 그게 아니야. 취득세는 이랬다, 등록세는 이랬다가 전산세 이랬다. 이거죠. 양도세는 왜 1세대 1주택을 보는 거죠? 동일 세대원. 부부는 무조건 뭐로 본다라서? 동일 세대. 그러니까 세대원 하나 갖고 있는 거죠. 양도세는 뭐로 본다고요? 1세대 1주택을 본다. 그런데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을 보겠다고요? 안 보겠다고요? 안 보겠다고요. 왜? 종부세는 뭐니까? 소유자별 과세인 거죠. 그러면 소유자별 과세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다 봅시다. 공시가격이 얼마예요, 여러분? 10억. 자, 보세요. 공시가격 10억짜리인 주택을 공시된 가격 뭐 이렇게 합시다. 공동주택 가격 10억이래. 공동주택 가격 10억. 자, 종부세 납세무자 있어요, 없어요?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 있어요, 없어요? 응? 밥 먹으러 갈까? 없어요. 왜 없어요? 뭐 하고 있으면 공동소유가 있으면 어떻게 알아서 소유자별로 판단하라 그랬죠? 그러면 얘 갑의 주택 가격은 얼마로 받는 거야? 6억. 을은 4억.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병이 단독 소유한다면 병은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10억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종부세 안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 명의 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부부가 주택을 공동소유하게 있으면 세대별로 합산과세 해버렸단 말이야. 합산하면 얼마로 보는가? 10억. 그럼 때렸단 말이야.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 유언 판결 받았단 말이야. 야,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도 인정하냐? 부부 각자 재산 소유 인정해, 안 해? 해? 남편 재산하고 내 재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참네. 구분해놔야 돼. 그래야 이혼할 때 내 거 찾아 나오는 거야.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이렇게 부부가 명의를 공동세에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종부세에서 혜택을 주는 1세대 1주택은 이렇게 부부 공동세 할 때 인정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자 주택수를 뗄 때 뭘로 따지니까 세대별로 따지는 거죠. 그럼 세대별로 몇 개 갖고 있는 거니까 하나. 그래서 이때는 양도세는 뭐로 봐요?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근데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난 우리 세법 만드는 사람도 솔직히 보면 이해가 안 가. 저분들이 세법을 알고 있어서 안 듣는 건지 민계공 하느라고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꼴 보기 싫어서 안 듣는 건지 사유는 세 번째인 것 같아. 꼴 보기 싫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다리도 길고 배도 시스팩이면 우통벗고 강의도 할 텐데 다리도 길고 반바지 입고 와갖고 죄송합니다. 짧은 다리로 강의해서. 자, 이제 좀 우려되는 게 이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실무 나갔을 때 고객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내용을 와서 물어볼 텐데 참 그때 어떻게 할 건지 그때 가서 이제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그래. 하여튼 7번 알아서 하겠지 뭐. 뭐 저보고 어떤 분이 AS 해달래?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안 해줘. 2번.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밑줄 아주 중요한 말이었어요 여러분. 임대주택과 등록문화재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택수를 계산할 때에 임대주택과 문화재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 그게 바로 여러분 교재에 어디 나와 있냐면은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나와 있겠지. 서브노트에. 355쪽 1세대 1주택자 박스 찾으셨어요? 2번에 보시면 1세대 1주택수에서 제외 대상인 주택 밑줄 1세대 1주택자. 요거 어디서 봤던 거죠? 네, 이번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네가 언제 이런 거 했었냐? 했잖아. 자 보세요. 여기 무슨 문구 봅시다. 갑은 무슨 주택? 임대주택. 모의고사 꺼내보세요. 모의고사 꺼내보세요. 임대주택 몇 채? 5채. 공시가격이 얼마 나왔죠? 15. 자,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있다고 그랬죠? 또 무슨 주택이 있다고 그랬어요? 문화재 주택이 있다고 그랬죠? 아마 한 채 줬을 거야. 얼마? 4억. 그 다음에 무슨 주택? 거주주택 제시됐겠죠? 몇 채? 한 채 얼마? 8억. 자, 이게 갑이 소유하는 주택의 현황입니다. 그러면 갑이 1세대 1주택자냐 여부냐 판단하라는 거죠. 그럼 첫째, 과세 대상부터 판단해야 되겠죠. 임대주택, 법률에 따른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주택이나 지정문화재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거주주택은 당연히 과세하는 거죠. 일반 주택이니까. 자, 그러면 이때에 갑은 여기에서 과세를 하는 거죠? 얘는 과세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갑이 1세대 1주택자 판단해봐야 되겠죠? 1세대 1주택자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를 계산할 때에 뭐는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잡아라 잡지 마라. 잡지 마라. 문화재 주택 잡아라 잡지 마라. 잡지 마라. 그러니까 얘만 잡히는 거죠. 그러면 결론 갑은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1세대 1주택자죠. 인정해줘 안 해줘? 해주죠. 그러면 이제 요 1세대 1주택 과세해야 되는 거죠? 과표 계산합시다. 주택 공시가격 얼마야 돼요?
얘는 과세 안 하니까 얘는 더하지 않는 거죠. 그럼 과세 대상 요것밖에 없죠. 8억. 그러면 얘는 뭐로 판단했으니까 얼마를 빼야 되는 거야? 9억을 빼야 되는 거죠. 곱하기 공정시장가율 몇 프로? 80%. 그런데 9억을 빼니까 마이너스 1억이 나오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떡하라? 0으로 봐라. 그겠죠. 과표가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세율을 곱해서 환급이 나오는 거죠. 내는 게 아니라 돌려받아야 돼. 그럼 과세관청에 돌려줘야 돼. 그럼 꼴을 봐, 안 봐? 안 봐.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뭐로 봐라? 0으로 봐라. 그러면 받지도 않겠지만 돌려주지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표는 얼마 됩니까? 0이 돼야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자, 그래서 과표 얼마요? 0이죠? 답 0으로 나와 있나요? 예, 설마 0이 답일 줄은 몰랐죠. 통찰은 0이 답이 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얘는 왜 0이 됐느냐? 과표가 뭐일 때는 마이너스일 때는 뭐로 봐라? 0으로 보라. 그 얘기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거기 354쪽에 동그라미 2번 1세대 1주택 과세표준 찾으셨어요? 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해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얼마? 6억 원을 공제한 금액. 그냥 이걸 통으로 얼마로 구하라? 9억을 공제한 금액에다 뭘 곱해라? 공정시장가율을 곱해라. 다만 그 금액이 뭐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봐. 예, 그걸 가지고 문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세 가지를 건드린 거예요. 과세 대상과 주택수와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물어본 거죠. 그렇게 뜻깊은 것이?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55쪽 동그라미 3번 1세대 유예 봅시다. 1세대 유예. 3번 1세대 여기 뭐야 여러분? 유예. 자, 요거는 여러분 양도소득세 배운 거와 똑같아요. 밑줄 혼인. 밑줄 혼인. 또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 그러면 우리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혼인하다 보니까 1세대 2주택 되었다. 또 부모님 모시다 보니까 1세대 2주택 되었다. 그랬더라도 몇 년 이내만 5년 이내에만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양도주택 몇 주택 본다? 1주택. 그때까지는 종합부동산세도 각각 세대를 보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혼인한 날 또는 채주로 합간 날 또 몇 년 동안의 밑줄 5년 동안은 그 소유하는 자와 혼인한 자 또는 합간 자별로 각각 밑줄 각각 몇 년 동안은 1세대 1세대로 봐라. 죄송합니다. 각각 1세대로 봐라. 각각 1세대. 자, 요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갑과 을입니다. 이 갑이 A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을이 B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시가격이 얘가 10억 원이고요. 얘가 8억 원입니다. 그런데 얘가 부부돼요. 어떤 부부? 좋을 때다. 저는 요게 딱 3일 갑디다.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게임 끝. 그때부터 이제 환상이 다 깨지는 거죠. 난 여자들이 잠잘 때 정말 우아한 뭐 이브닝 드레스 입고 우아하게 자는 줄 알았어.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들 안 그러죠? 행여나 아이고. 자, 그래서 결혼한 지 아직 몇 년이 안 돼서 5년이 경과되지 않았대. 그러면 세법은 이거를 동일 세대로 보라, 동일 세대로 보지 마라. 동일 세대로 보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부모님이야. 자식과 부모님이야. 그래서 부모님을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동거봉양해서 합쳐다 보소. 그러니까 1세대 몇 주택이 된 거야, 여러분? 2주택. 혼인하다 보니까 1세대 몇 주택인가? 2주택.
그럼 이거는 2주택이 된 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죠. 그래, 그럼 이거는 적극 권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 그러면 5년 동안은 뭐를 본다? 1세대를 본다? 각각세대를 본다? 각각세대를 보겠다는 얘기야. 5년이 그러면 갑도 몇 세대? 1세대. 을도 뭐야? 1세대. 그러면 종부세 납세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응? 이때는 갑을 각 별도세를 각각세대를 본다 그랬죠? 그러면 갑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어? 인정을 해준다고. 몇 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5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을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표는 얼마요? 과표 얼마요? 10억에서 얼마 빼야 되는가? 9억을 빼야 돼요. 여기다가 몇 프로 곱해야 되는가? 80% 곱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요? 8천만 원이죠. 여기다 이제 뭐 곱하면 돼요? 세율. 을은 8억에서 얼마 빼니까 9억 빼고 80% 곱하니까 여기는 0이죠. 이해하셨나요? 네. 몇 년의 경과하기 전까지는? 5년 경과 후는? (5년이) 지났어. 그러면 1세대, 자, 이거 5년이 뭐 했다? 이제 경과했다 봅시다. 그러면 이때는 각각 세대 본다? 동일 세대를 본다? 동일 세대 본다는 얘기예요. 동일 세대. 그럼 1세대 몇 주택을 본다는 얘기예요? 2주택. 그러면 1세대 1주택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얼마 빼줘야 돼요? 6억씩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과표가 얼마 되는 거예요? 3억 2천만 원 나오나요? 4억 원에서 80% 3억 2천만이죠. 을은 1600인가요? 2억에서 80%가 얼마? 1억 6천만 원 나오는 거죠. 5년을 뭐 하면? 경과하면. 그러면 을 종부세 내기 싫으면 어떡하라? 5년 이내에 팔아라. 팔면은 양도세는 어떻게 하는가? 1세대 1주택으로 봐준다. 그 얘기겠죠. 따라서 몇 년 보였으면? 아니, 지금, 그러면 지금 5년에 경과하기 전에 팔면 되는 거죠? 이때 누구로 파는 게 제일 좋은가? 아무 상관없죠. 이걸 팔아줍시다, 이걸. 왜? 여기서는 더 크니까, 부부가 살으니까. 이거 양도해. 5년 이내에 양도한다. 그럼 5년에 양도하면 5년에 경과하기 전까지 종부세도 각각 2세대로 보는 거고 5년 이내에 양도하니까 양도세도 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1세대 몇 주택 본다고요? 1주택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요거 몇 년 보였으면? 몇 년이야? 2년 이상만 보여줬으면 뭘 받을 수 있어? 비과세 받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2번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3번 1세대의 유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슬쩍 한번 계산 문제 내봤던 겁니다. 이거. 혹시나 했더니 뭐야? 역시나죠. 왜 이렇게 어려워요, 세법이? 공부를 하셨나요? 물어보는 거죠, 저는. 안 했다. 그럼 어려운 거지, 당연히 뭐.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전 난이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 그래서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여러분, 8번 하나 더 풀어볼게요. 8번. 별표 2개. 문제 7번이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한 거라면 8번은 그래 나 1세대 1주택자다! 어쩔래? 그러면 이제 8번이죠. 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여기다 뭘 곱해라? 공정시장가율 몇 프로? 80% 곱한 금액을 뭘 한다? 밑줄 과표로 한다. 맞나요? 맞죠. 여기서 첫 번째 특징 뭐예요, 여러분? 밑줄 3억 원 공제. 요게 특징이죠. 일반 주택자일 때는
3억 원 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 6억. 그러나 결론은 1세대 1주택자 얼마 공제? 9억 공제. 이게 첫 번째 특징. 2번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밑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이중과세액을 공제한 금액 밑줄 여기 한 줄로 묶어야 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이중과세액을 뺀 금액 여기다가 연령별 세액 공제나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뭐한 금액이다? 공제한 금액을 한다. 맞는 말이죠? 3번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요거는 아시죠? 중복 공제 가능하다. 4번 과세 기준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 밑줄 여기가 바로 연령별 세액 공제 대상이죠. 어느 날 현재요? 6월 1일 현재요. 그날 현재 만 60세. 세법은 항상 만입니다. 세법상 연령은 뭐야? 만. 그래서 60세 이상인 1세대 밑줄. 대전제 여러분 4번과 5번 묶으시고 세액공제죠. 세액공제는 누구한테만 인정하는가 여러분? 주택 소유자한테 인정하는가? 1세대 1주택자한테 인정하는가? 1세대 1주택자 한해서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는 대전제 조건이 뭐를 전제하는가? 1세대 1주택자를 전제로 해놓고 그중에서 60세 이상인 분이 계시다면 그때는 뭐하라? 연령별 세액공제라는 얘기죠. 이때 연령별 세액공제는 종부세에서 이중과세액을 뺀 금액에다가 뭘 곱해라? 연령별 공제율인 10%, 20%, 30% 곱한 금액을 빼라 그 얘기죠. 5번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제 몇 년 이상 보였다면 5년 이상. 다 어느 날 현재야? 과세기준이죠. 무슨 세니까? 보유세. 보유세는 항상 현재 그러면 과세기준 현재예요 여러분. 5년 이상 보였다면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는 주택분 종부세에서 이중과세를 공제한 금액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율인 20%, 40%를 곱한 금액으로 하라 그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쭉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13번 보죠. 별표 2개.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종합문제용 대비입니다. 1번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맞습니까? 맞죠. 종부세는 12월 상반월이죠. 끝났네. 2번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제를 관할 시장군 환장한다. 무슨 시장군수가 나와야 누가 돼? 세무서장으로 바뀌게 되겠죠. 보유세는 맞죠? 3번 종합부동산은 과세기간 종료일 아니야.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이죠. 과세기간 종료는 언제 나와야 되는가? 소득세에서 나와야 되는 말이죠. 4번 종합부동산세는 물납과 분납을 할 수 없다? 아니야. 물납할 수 있죠. 분납, 물납 다 인정되죠. 5번 종합부동산세 납세물은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10%를 농어촌 특별세로 하여 함께 납한다. 아니죠. 20%죠. 20%. 자 15번, 14번, 15번, 16번 다 과거 기출문제죠. 적으세요. 종합문제죠. 대부분 종합문제. 문제가 몇 개니까 한 문제 정도밖에 배정을 못하니까 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개를 물려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스타일은 뭐다? 종합문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풀어보셔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였고 저 심화 쪽에서 여러분 20번 한번 봅시다. 20번, 21번. 실제 기출문제네요. 20번 18회 때 문제인데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아래의 개인과 법인은 모두 과세기준제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자, 그러니까 재산세 납세 의무자 전제해놓고 문제 풀어라 그 얘기야. 그죠? 1번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자, 일단 포인트가 뭐야 여러분? 주택이죠? 자, 그럼 주택이 때문에 공시가 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야? 6억 초과. 6억 초과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얼마 초과했으니까? 6억 초과.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2번
지방세법상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 국내에 소지하는 해당 과세 대상 토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종합합산 과세 토지를 말하는 거죠. 이 공시가를 합한 금액이 얼마? 5억을 초과할 때는 해당 토지 소유자. 종합은 얼마? 5억 초과. 맞죠? 3번 지방세법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국내 해당 소지하는 해당 과세 대상 토지 이 공시가를 합한 금액이 얼마? 80억 초과. 어느? 뭐래? 법인. 법인은 납세 의무 있어요? 이때 있잖아. 법인도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맞죠? 별도니까 80억 초과. 4번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이랍니다. 1주택이랬죠? 1주택 공시가격이 얼마나 나왔어요? 12억. 이런데 이때 부부 각자가 몇 프로씩? 50%씩 갖고 있대요. 50%씩. 을 공동 소유가 있는 개인. 이게 2007년도 문제죠. 2007년도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이때 지금 현행 규정에 따르면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소유자별로 나누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부 각자 몇 프로야 지분가 이건 6억이 되는 거죠. 12억 원이 50%니까 6억이죠. 그럼 6억 초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종부세 납세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바로 소유자별일 때 판단하죠. 세대별로 판단하면요. 세대별로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합산하라고. 얼마야? 10억. 그러면 이때는 값을 이 1주택 종부세 납세무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실제 이 문제 18회 때 2007년도 나올 때는 이때는 세대별 합산 과세였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납세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뭘로 가니까 소유자별. 그래서 제가 살짝 고친 거죠. 그래서 결론 4번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무조건 누구 별이니까 종부세는 소유자별. 예외 이시 없이 무조건 각자 지분가액이니까 6억 초과자가 있어 없어? 없죠. 결론 현행 종부세 납세무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0번은 답은 4번이 됩니다. 맞나요? 예. 5번 지방세법상 종합합산 과세 대상의 국내 소재는 해당 과세 대상 토지 공시를 합한 금액이 자 종합합산 과세 토지죠? 얼마 초과? 5억 초과. 법인. 맞죠? 납세무자. 22에 보죠. 21번, 22번 또 올해는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자, 21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필요인 계산 시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단 합산 배제되는 주택은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걸로 가정해놓고 문제 풀어라. 자꾸 이렇게 조건이 벌리죠. 1번.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아닌 밑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법인 소유 사원유 주택. 이거 뭐예요 여러분? 사택이죠. 복지후생시설이죠. 종부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과세 안 해? 서브노트 354쪽 맨 위에 주택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지만 2번 다음의 주택은 제외한다. 그래서 첫째 기업 취득세 중과 대상이 뭐는 별장 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되는가? 제외. 그러나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했던 뭐는 고급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랬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임대주택, 디귿, 사택, 리을, 미분양주택, 그 다음에 뭐 가정어린이집 주택, 또 문화재 주택 이런 것 등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2번 보죠. 문제 21번에 2번. 그래서 1번은 결국 뭐야 여러분? 사택,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겠죠? 2번 세대원이 영유아 보유법에 따라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에 따라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전제 의무 운영 기간인 5년 이상 계속해서 밑줄 가정 어린이용 주택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죠. 놀이방이니까. 3번 종합부동산세 과세경제 사업자 등록을 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밑줄 무슨 주택? 미분양 주택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되죠.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아직도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 산재 있습니다. 그죠? 지금 한 12만 채 되나? 줄었나 안 줄었나? 뉴스 안 보죠? 우리는 공인중개사 하냐? 근데 지금 미분양 주택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신규 공급이 일어나죠? 2, 3년 한 번에 이제 충격 오면은 이제 아작나는 거죠. 그죠? 예? 국가가 사들인다고요? 무슨 돈으로요? 아니요. 국가가 사들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 그랬어요? 미분의 해소로 해서 혜택을 촉진을 하지 국가 사지 못해요. 지금 문제 우리나라는 뭐예요, 여러분? 국가 부채, 우리나라 국가 채무 엄청 많죠? 여러분,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국가 채무, 그 다음에 가계 부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문제는 국가 채무, 부채도 많아요, 지금. 정부에서 얼마만큼 이걸 정확히 밝히느냐가 문제이지만은 여기에 나오지 않은 숫자가 엄청 많은 거죠. 이렇게. 더욱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얘가 문제예요, 얘가. 그러니까 한번 외부 충격이 와갖고, 예를 들어서 IMF 같은 외부 충격 한번 오면은, 그때는 예전에 1998년도는 법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인들이 모아서 국가를 구한 거죠. 그때는 기업이 잘못한 거야. 근데 지금은 망하면 누가 망해요? 개인이 망해, 개인이. 법인은 안 망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게가, 부채가, 경제가 깨지면 법인이 도와줘요,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 도와줄까, 이 사람들이? 지들끼리 지금 형제이고 나발이고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뭐가 덜어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미국에 나왔던 2008년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사실 이 국가 채무나 가계 부채가 지금 엄청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 풀었었죠? 풀었죠? 풀었다가 이거 다시 막고 있죠? 올리고 있어요. 왜? 가계 부채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럼 여러분 다 주택을 산 사람이 뭘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만약에 소득이 없어서 깨지면 어떻게 되는가? 대출 못 갚죠? 못 갚으면 이제 공매, 경매 들어가는 거나 상환해야 되죠. 이게 바로 미국에서 벌어졌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우리나라에 안 온다는 보장이 없죠. 그때 미국에서 요 사태가 발생할 때 우리나라 아작냈죠. 2008년도 휘끌했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대출 받아서 집 사라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이제 공급 물량 거의 다 나왔잖아, 지금. 근데 계속 지면은 나중에 인구수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미분양 주택이 이제 너무 건설업체 묻어오죠. 어떡할 거냐고. 잘 하시겠죠, 높으신 분들이 어쨌거나. 하여튼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흥분했네. 에이씨. 그래서 미분양 주택, 저는 이래서 안 돼요. 4번.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밑줄 뭐죠? 문화재 주택이죠. 자, 5번. 납세무자가 밑줄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 요게 왜 나왔냐면요. 예, 아까 미분양 주택 해소 차원에서 이걸 깔아놨어요. 자, 미분양 주택이 많으니까 해서 주택을 투자하실 분은 이양 살 거 지방에 있는 뭘 사라? 미분양 주택 사라.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 사면은 종부세 안 때릴게 그랬어. 이게 바로 5번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한시적 규정이었어요. 한시적 규정. 그래서 지금은 때려 안 때려? 때려요, 결론은. 2011년부터는 때린다. 2011년도까지 한참 미분양 주택 많을 때죠?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 이 미분양 주택. 근데 지금 건설업체 살리겠다고 또 뭐 풀었어요, 여러분? 이거 풀어버렸죠? 풀었잖아. 그러니까 더 못 사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젊은 친구들은 취업이 안 돼. 지금 세대 간 갈등 발생.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 또 뭐예요, 여러분? 세대 간 갈등이죠. 큰 문제입니다. 고령층과 젊은 세대 간에 이게 이해관계가 득실되는 거 아니야? 고령층과 젊은 층과. 응? 이게 지금 세대 간 갈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리나라. 큰 문제죠. 그러다가 한번 충격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이 말을 왜 했지, 내가? 요즘 이상해, 나도 치매가 오나 봐요. 이게 뭐 얘기하다 이거 나왔죠?
아, 그래, 그럼. 대출 받지 마라. 그 얘기 했죠. 젊은 친구들 취업 어떻게 됐어? 그 취업했는데 취업했으니까 이제 봉급 근로받고 집을 사야 되는데 자기 돈 사니까 못 사니까 대출 받아서 사다 그런 거죠. 대출 받아서라도.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그러니까 지금 건설법인들 좋다 미분양 해소하고 결국은 뭐 상한가 올리고 사는 건 누가 살아나는가? 건설법인 살아나죠. 좋아요. 하여튼 뭐. 보세요. 22번 똑같은 문제 여러분. 근데 21번하고 22번의 차이점이 있죠. 21번은 주택만 가지고 물어본 거고요. 22번은 주종별을 구분한 거죠. 그게 차이점이네요, 여러분. 나머지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시간 날 때 하기로 하고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거는 다 너무 힘들게 보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종부세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33번 한번 보세요. 222쪽 33번. 자, 33번의 특징을 잡겠습니다. 33번 문제 특징은 여러분 이겁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동시에 물어봤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이렇게 문제가 구성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재산세 3문제, 아니면 재산세 2문제,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1문제, 그 다음에 1문제 복합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안 났기 때문에 저는 올해 그냥 종합부동산세 그냥 1문제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재산세 3문제 이렇게 넣은 것이 제가 볼 때는 올해 일단 출제 가능 스타일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어떻게 해서 혼합해서 물어봤다. 이게 몇 번 나왔어요. 33번 형태가.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동시에 물어보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문제일수록 쉬워요. 기본적인 내용을 가끔 물어보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1번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대요. 맞나요? 자, 결론 어렵게 생각하지 마. 종부세는 무조건 뭐야? 주, 종, 별이죠. 그럼 1번은 뭐랬어? 주택 외의 건축물이니까 비례세 그리고 당연히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없죠.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2번 주택분 재산세 납세 물어봅니다. 자, 이거는 재산세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라서 주택분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틀렸죠? 왜 틀렸어요? 뭐가 틀렸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로 구분하셔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뭐와 뭐를 구분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구분하셔서 판단해야 됩니다. 자, 주택 과세 방법을 살펴보면 재산세는 뭐죠, 여러분? 소유자별이에요, 주택별이에요? 여기는 주택별, 개별 과세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무슨 세를 때려요? 물론 별장은 4%. 그러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이죠. 합산과세죠. 그리고 무슨 세율이에요, 여러분? 누진세율이죠. 그래서 둘 다 무슨 세율 때려요? 주택은 누진세율. 근데 어디가 더 높아요? 종부세 누진세율이 더 높은 거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같은 주택인데 재산세의 과세 방법과 종부세의 과세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2번은 재산세, 종부세 무조건 뭐 세대별로 합산 과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틀렸죠. 세대별도 틀렸고 소유자별로 해도 소유자별 합산은 어디만 얘기고 종부세만이고 재산세는 누구야? 개별 과세죠. 개별 과세죠.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공시및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서 미칠 무슨 가액? 공시된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맞는 말이죠? 기초로 그랬으니까.
자, 과세 표준 계획합시다. 과세 표준. 주택의 과세 표준. 재산세는 어떻게 하는가? 주택의 시가 편익이죠? 시가 편익이 바로 뭐가 되는가? 공시된 가액이죠?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 주택 가격 곱하기 뭐예요, 여러분? 공정 시장 가격 몇 프로? 60%죠? 종부세는 공시된 가액 합계액이죠? 여기서 뭘 빼? 과세 기준 금액 얼마? 6억 또는 5억을 9억을 빼는 거죠? 여기다가 몇 프로 곱하는 거예요, 여러분? 80%죠. 예, 구분 좀 해주시 바랍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무슨 말이 못 나와요? 시가 편익이라는 말이 못 나오죠? 그래서 무슨 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공시가액이 나온 거죠. 얘는 어디만 나와야 되니까? 지방세에서만 나와야 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종부세는 시가 편익이라는 말이 나와 못 나와? 못 나오는 거죠. 꼭 구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무상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이 사용하는 재산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건 재산세 비과세죠? 예. 그리고 요거 함께 꼭 여러분이 지금 잡아주셔야 될 것이 서브노트에서 준용 규정 보셔야 되죠. 이 353조, 죄송합니다. 서브노트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353조 맨 밑에 준용 규정이 있죠? 예. 그래서 자,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나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밑줄 재산세 비과세 과세 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어떻게 하라? 준용하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재산세 비과세면 종부세도 뭐하라? 비과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종부세 면제 줘라. 그러면 종부세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재산세 면제라면 종부세도 면제 주라는 얘기야. 재산세 50% 감면해 주라. 그러면 그 50% 감면해 주란 말을 어디도 적용하라는 얘기야? 종부세도 적용하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조례 준용이죠, 조례. 예, 여기까지 좀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좀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226조 양도소득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6조. 그리고 식사하신 다음에 3시부터 예, 개정세법 특강 꼭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1시간 반.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개정된 내용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마지막 문제풀이 특강 하는데 좀 저한테 하루만 더 시간 좀 배정해 주셔서 예, 이번 시험 대비 꼭 좀 정리할 문제 같이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